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시찰한 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이후 후쿠시마를 첫 방문한 일정에서 현지의 딸기 농장을 방문해 직접 딸기를 맛봤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재배된 딸기는 대체로 내수용이며 일본 전역의 케이크 공장과 가공식품 공장 등에 납품돼 왔는데요.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로 후쿠시마의 딸기 및 복숭아의 브랜드 이미지에 흠집이 나면서 판매량이 주춤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의 한 딸기 농장을 방문하고 직접 딸기를 맛보는 딸기 먹방을 선보인 것은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홍보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애써왔지만 이미지를 쇄신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안전하다는 정부와 언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제포럼에 참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아랍에미리트 장관과 강요를 초대하여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생산한 멜론을 시작으로 도치기현산 딸기, 미야자키현산 망고 등 시식 행사를 열었는데요. 총리의 홍보 활동은 세계 여러 나라 부유층을 겨냥한 일본산 식재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날 시식 행사에서는 후쿠시마산 딸기를 포함한 과일은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쿠시마 및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동일 본대지진 피해 지역을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후쿠시마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 국가와 국민의 건강이 직결돼 있다며 기회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거르고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100배 이석해 해양에 방류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후쿠시마 방문을 통해 2023년 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주변국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언만큼 어이없는 발언이 있죠. 바로 영토 영유권 주장인데요.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릴 남부는 러시아 연방의 영토이며 러시아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쿠릴 열도 남부의 섬은 러시아 영토라고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11일 말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주권 주장을 부인한 것이죠.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그러한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대변인은 러시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의제에 남아있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본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정치적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2일 참의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주권이 남부 쿠릴 열도의 섬들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당사자들이 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다음 세대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이들 섬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의 모든 합의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0월 8일 국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은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이 주장하는 쿠릴 열도 남부의 모든 섬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찬성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따른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지난 세기 중반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쿠릴 남부 지역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입니다. 종전 후 군도 전체가 소련에 편입되었지만 일본은 러시아의 이투르, 쿠나시르, 시코탄 및 인접한 작은 무인도 그룹의 소유권에 대해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적절한 국제법적 틀을 갖춘 이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거 러시아 공군이 일본 영공에 접근해 비행훈련을 진행했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러시아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20분 안에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월 8일 러시아 공군이 폭격기 등 5대의 공군기로 일본 영공 가까이에 접근해 훈련을 한 것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자 내놓은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러시아는 핵전략 폭격기 Tu-95를 비롯한 5대의 공군기를 일본 영공 가까이에 띄웠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일본 열도를 한 바퀴 순회했으며 당시 일본에 간 나오토 총리가 후쿠시마를 시찰하고 있을 때 러시아 공군이 후쿠시마 상공에 등장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핵폭탄에 의해 패망한 전력이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에 러시아의 핵전략 폭격기가 등장한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주변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비행훈련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조기 경계관 제기가 일본에 접근해 정찰을 하고 간 것도 전례가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일본의 반응이 이해가 간다. 일본은 러시아가 한물 같다고 생각했다가 상상과 현실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1000km 떨어진 곳에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사태가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러시아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한국 정부에만 영토 침범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실무 협의에 응했습니다. 당시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 영공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할 때 다른 나라들은 굳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한일 간 영토 분쟁에 끼어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죠. 현재 러시아는 자신들의 경제와 쿠릴열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한국에 좋은 인상을 주려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무기 수준과 국방력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탄도미사일인 SLBM 개발을 성공했으며 이후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바다 위 바지선에 설치된 그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뚫고 날아가는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 속도는 마하 2, 사거리는 300km입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국내 개발을 성공한 미사일이며 러시아가 미국의 이지스함 항공모함 방어 시스템을 뚫고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게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도 국가 전략무기이며 관련 기술은 극비이며 수출 제한 품목입니다. 또한 우리는 초음속 미사일을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극초음속으로 날기 위한 램제트 엔진 관련 기술도 상당한 기술 수준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의 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은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대만 정도이며 미국도 최근에 초음속 미사일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무리 한국의 우호적인 입장이라도 국가전력 무기의 기술을 공유해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은 과거 노태우 정권 때 구소련에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러시아가 갚을 돈이 없어 돈 대신 무기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차관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순항 미사일만 갖추고 있던 한국 입장에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동북아 해상 패권 다툼에서 상당한 이점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 KF-21에 탑재될 예정인 국산 장거리 순항 공대지 미사일과 원중앙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는 탄도 중량 2톤, 사거리 800km, 현무 탄도 미사일이 공개되면서 세계의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안보 분야에서 승승장구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